여러분, 혹시 압구정 현대아파트 아시나요? 자, 강남 부동산의 상징이었던 그 아파트 말이에요. 그런데 2026년 2월 지금 이 압구정 현대에서 10억 원이나 낮춘 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0억 원이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때 30억 원 후반대까지 갔던 아파트가 지금은 20억 원대 후반으로 내려온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게 다른 지역,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와는 무관한 이야기일까요? 만약 이 소식을 모르고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가진 집값은 안전한 건지, 아니면 지금이 집을 팔아야 할 때인지 전혀 감을 못 잡으셨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모은 재산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런 말들 많이 들으시죠? 우리 집값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정부가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대출도 안 나오는데 누가 집을 사? 이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지인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두 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세금 폭탄에 대출 규제까지 겹쳐서 정말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압구정 현대 가격이 10억 원 떨어진 건 시장 상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요. 바로 정부 규제예요. 대출 규제, 재건축 규제, 세금 규제가 삼중으로 작용하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겪고 계실 이런 답답함,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으로 집 마련했는데, 네, 정부 규제 때문에 그 값이 떨어진다는 건 정말 억울한 일이죠. 반대로 집을 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출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 라는 생각에 포기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팔아야 할 타이밍을 놓치거나 사야 할 기회를 날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는 답이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가 왜 10억 원이나 떨어진 건지, 어떤 정부 규제가 문제인지, 앞으로 규제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도 여러분처럼 부동산 걱정 많이 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께 정확한 정보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 만들었어요. 다음에도 이런 유익한 부동산 정보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왜 비쌌는지부터 이해해야 해요. 그래야 왜 떨어졌는지도 이해가 되거든요.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1976년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벌써 50년 가까이 된 낡은 아파트죠. 그런데도 왜 비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치가 압구정동이거든요. 강남구 한복판 지하철역 가까이 학군 좋고 네, 주변 인프라 최고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재건축 기대감이에요. 50년 된 아파트니까 언젠가는 재건축할 거 아니에요? 뭐 재건축되면은 새 아파트로 바뀌잖아요. 그럼 가격이 확 오를 거라고 다들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광풍이 불 때 압구정 현대는 30억 원 후반대까지 치솟았어요. 이거 사두면 재건축되면 50억 원은 되겠지. 자, 이런 기대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당시에는 압구정 현대 한 채 있으면 부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여러분도 그때 뉴스 많이 보셨죠?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사람들이 줄 서서 청약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20억 원대 후반으로 떨어졌어요. 10억 원이 날아간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 바로 대출 규제입니다. 정부가 DSR이라는 걸 강화했어요. DSR이 뭐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소득에서 빚띠 갚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한 달에 500만 원을 버신다고 칩시다. DSR이 40%로 제한되면 한 달에 빚 갚는 돈이 2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대출을 받을 때 이걸 계산하거든요. 문제는 집값이 비쌀수록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잖아요. 압구정 현대처럼 20억 원대 집을 사려면 얼마나 대출 받아야 할까요? 자기 돈이 5억 원 있어도 15억 원은 대출 받아야 해요. 그런데 15억 원 대출 받으면 한 달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금리가 4%라고 쳐도 한 달에 500만 원 가까이 나가요. 원금까지 갚으면 더 많이 나가고요. 월급이 1000만 원 넘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DSR 때문에 대출 자체가 안 나와요. 은행에서 소득이 부족해서 대출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는 겁니다. LTV도 문제예요.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인데 집값의 몇 퍼센트까지 빌려주느냐는 거예요. 서울 같은 곳은 LTV가 50%예요. 이 20억 원짜리 집이면 10억 원까지만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 10억 원은 어디서 구하나요? 이제 자기 돈으로 내야죠. 이제 10억 원 현금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 젊은 실수요자들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매수자가 없으니 집을 팔 수가 없어요. 자, 팔려고 내놓아도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대출 규제가 만든 악순환입니다. 두 번째 이유, 재건축 규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압구정 현대가 비싼 이유 중 하나가 재건축 기대감이라고요. 그런데 정부가 재건축을 정말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먼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어요.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는데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통과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예전에는 쉽게 통과되던 단지들도 요즘은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전진단 통과해도 또 문제가 있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 재건축해서 차익이 생기면 그 이익 중 일부를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억 원에 산 집을 재건축해서 40억 원이 됐어요. 차익이 20억 원 생겼죠? 그럼 이 20억 원 중에서 몇억 원을 정부가 환수해 가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왜 차익을 정부가 가져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조합원 분담금도 문제예요. 재건축하려면 조합원들이 돈을 내야 하는데 요즘은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분담금이 엄청나게 나와요. 몇억 원씩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재건축해봤자 세금 내고 분담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네. 그냥 지금 팔까? 이렇게 되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꺾이는 거예요. 재건축 기대감이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압구정 현대의 가장 큰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겁니다. 네, 50년 된 낡은 아파트는 그냥 낡은 아파트일 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세 번째 이유, 세금 폭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죠. 이게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집값이 비싼 사람들한테는 매년 엄청난 세금이 나와요. 압구정, 현대 같은 곳은 공시가격이 높잖아요. 공시가격이 높으면 종부세를 많이 내야 해요. 자,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매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넘게 나올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다주택자예요. 집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으면은 종부세가 중과되거든요. 자, 세율이 훨씬 높아져요. 자, 그러면은 매년 몇 천만 원씩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종부세 부담은 여전해요. 투기 억제와 부동산 안정화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상 세금 완화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양도소득세도 문제예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데 다주택자는 양도세도 중과돼요. 세율이 기본 60%가 넘어요. 집을 팔아서 이익이 생겨도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죠. 또 취득세도 있어요. 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인데 비싼 집일수록 취득세도 많이 내야 해요. 20억 원짜리 집 사면 취득세만 1억 원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집 살 때도 세금, 가지고 있을 때도 세금, 팔 때도 세금이에요. 세금 때문에 집을 못 사고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2026년 2월 지금 정부 규제 상황은 어떤가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어요.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면서도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자, 그래서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에요. 일부에서 그 규제를 좀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또 정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DSR 규제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오히려 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있어요. 재건축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진단 기준, 초과 이익 환수제 모두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정부는 무분별한 재건축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입장이거든요. 세금 정책도 큰 변화가 없어요. 종부세, 양도세 모두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계속되고 있고요. 다만 정부도 시장이 너무 얼어붙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어요. 하지만 큰 폭의 규제 완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이런 규제들이 만든 악순환을 한번 볼까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매수자가 사라져요. 매수자가 없으니까 집을 팔 수가 없어요. 팔 수 없으니까 이제 가격을 낮춰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급하게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더 낮은 가격에 내놓아요.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지죠.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아직 더 떨어지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럼 더더욱 아무도 집을 안 사요. 이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의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결국 국민이에요. 집값 떨어져서 재산 손실 보는 사람도 국민이고 집 사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못 사는 사람도 국민이에요. 그럼 압구정 현대 매물을 10억 원이나 낮춰서 내놓은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하는 경우에요. 이 2020년에 갭 투자로 집을 샀다고 칩시다. 전세 끼고 조금만 보태서 샀는데 자, 요즘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이자가 엄청 늘었어요. 자, 매달 수백만 원씩 이자 내야 하는데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전세가는 떨어지잖아요. 전세 놓으려고 해도 예전 가격에 안 나가요. 그러면 갭이 더 벌어져서 자기 돈을 더 넣어야 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손해 보더라도 빨리 파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둘째,
다주택자가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는 경우에요. 자,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되잖아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 언제 더 강화될지 모르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팔아서 세금 적게 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셋째, 그러니까 재건축을 포기한 장기 보유자예요. 10몇 년, 20년 보유하면서 재건축 기대하고 있었는데, 자, 정부 규제 때문에 재건축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거 언제 될지 모르겠네. 그냥 지금 팔고 현금으로 바꾸자.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급매물들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매수자는 왜 안 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DSR 때문이에요. 대출 자체가 안 나오니까 살 수가 없어요. 자, 20억 원대 집을 살려면 현금이 10억 원 이상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 젊은 실수요자들은 이미 포기했어요. 나는 압구정 현대 같은 데는 평생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차라리 좀 더 작은 집, 저렴한 지역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부자들은요? 부자들은 돈이 있어도 안 사요. 왜냐하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지금 사? 라고 생각하거든요. 관망하는 거죠. 또 게다가 세금 문제도 있어요. 비싼 집 사면 종부세 많이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부자들도 요즘은 집보다는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압구정 현대 시장의 현실이에요.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규제 완화 없이는 시장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갑자기 집값이 오르지는 않을 거래요. 자,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규제거든요. DSR, LTV, 재건축 규제, 세금 규제가 그대로 있는 한 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강남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봐요. 압구정 현대 같은 곳은 재건축 기대감이 가격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재건축이 안 되면은 프리미엄이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신중해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핵심 국정 과제로 두고 있어서 규제를 쉽게 풀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바닥이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아직 더 떨어질 수 있다. 조금 더 기다려봐라. 라고 말해요. 의견이 엇갈리는 거죠. 자, 그만큼 지금 시장이 불확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26년 상반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6월까지 정부의 움직임을 봐야 해요. 정부가 시장 상황을 보면서 부분적인 조정을 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일부 완화라든지 재건축 절차 간소화 같은 부분적인 조치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큰 폭의 규제 완화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어서 네, 급격한 정책 변화보다는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실전 판단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정부 정책 발표를 주에 깊게 보세요. 실수요자 지원 방안, 대출 규제 일부 조정, 재건축 절차 개선, 이런 뉴스가 나오면 주목하셔야 해요. 둘째, DSR과 LTV 관련 뉴스를 계속 체크하세요. 이 두 가지가 조금이라도 완화되면 대출이 조금 쉬워지고 대출이 쉬워지면은 매수자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셋째, 재건축 관련 정책 변화를 확인하세요. 안전진단 기준 조정, 초과 이익환수제 개선 같은 소식이 나오는지 봐야 해요. 넷째,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현금 동원력이에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규제 때문에 대출이 어려우니까 결국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무리해서 대출받아 사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다섯째, 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은 불확실한 시기예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시장을 관찰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정부 정책 방향이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릴게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2026년 2월 지금 10억 원이나 낮춘 매물로 나온 이유는 정부 규제 때문입니다. DSR, LTV 같은 대출 규제 때문에 매수자가 사라졌어요. 재건축 규제 강화로 재건축 기대감이 꺾였어요. 종부세, 양도세 같은 세금 부담 때문에 보유 부담이 커졌어요. 이 세 가지 규제가 삼중으로 작용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고 그 결과가 바로 10억 원 급락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억제를 우선으로 두고 있어서 당분간 큰 폭의 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부분적인 조정 가능성은 있으니 2026년 상반기 정부 정책 발표를 주목해야 해요. 조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본인의 현금 동원력을 먼저 확인하시고 무리한 대출은 피하세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장을 더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보는 참고용이고 부동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도 이런 유익한 부동산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